성인의 평균 집중력이 몇 분인지 아시나요? 10분, 20분, 1시간?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 정보과학 교수인 마크 글로리아에 따르면 성인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단 3분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짧죠? 그럼 성인 말고 요즘 MZ세대들은 어떨까요? 요즘 것들 집중력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마찬가지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고작 19초라고 합니다. 꽤나 충격적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제 깊이 생각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도 없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잠깐의 공백도 견디지 못한 채 인스타를 켜고 내가 쉴 틈도 없이 유튜브를 봐요. 덕분에 우리의 집중력은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중이죠. 그럼 이건 자제력이 부족하고 의지 박약의 나약한 우리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요한 하리에 따르면 이러한 집중력 문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도둑 맞았다고 해요. 도둑 맞았다는 건 훔친 새끼가 잘못했다는 뜻이지 도둑질 당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간 못된 새끼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요한 하리의 도둑 맞은 집중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은 환상이다. 우리 집중력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본인이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게 아니라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씩 했으면 훨씬 더 잘 쓸 거예요. 아닌데? 난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빨래까지 싹 가는 긴데? 그게 훨씬 빠른데? 애초에 그런 단순한 행동들은 들어가는 노력이 크지 않아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논문을 써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죠. 유튜브 내용도 까먹을 테고 논문도 쓰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당연히 논문 퀄리티도 떨어질 테고요. 차라리 논문을 다 쓰고 유튜브를 보는 게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훨씬 이득이겠죠.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휴렛 패커드라는 회사에서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우선 멀쩡한 상태인 직원들의 IQ 검사를 합니다. 이후 문자와 이메일 등을 확인할 때 IQ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IQ가 무려 10이나 떨어집니다. IQ 10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순식간에 IQ가 10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마초를 피웠을 때의 2배라고 해요. 즉 업무를 보면서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메일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대마초 피면서 일하는 게 나은 지경이라는 거죠. 도대체 멀티태스킹이 왜 손해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이죠. 마치 불을 처음 껐다 킬 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처럼요. 우리가 작업을 바꿀 때마다 우리 뇌 전원 버튼을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되죠.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멀티태스킹은 환상이며 오히려 멀티태스킹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를 조종하는 빅테크 기업들. 멀티태스킹이 우리의 집중력을 앗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집중력이 떨어진 게 전부 멀티태스킹 때문일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고 있는 못된 놈들이 있거든요. 바로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개 같은 이유는 그들의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들의 사업 모델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살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업 모델은 바로 스크린 타임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스크린 속에서 보내길 원하죠. 그래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무한 스크롤 기능, 추천 동영상 등을 통해서 더 오래 우리를 스크린 속에 잡아두려고 하죠. 그들이 과연 우리가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를 원할까요?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며 자라길 원할까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상호작용하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기를 원하죠. 과연 둘 중 어느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세상일까요? 최소한 저는 되도록이면 화면보다도 밖에서 사람을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결정적으로 요한 하리가 말하는 빅테크 기업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편향인데요. 부정편향이란 사람들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많이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 빅테크 기업 알고리즘 역시 부정편향을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들이 추천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유행하는 나락 문화도 사이버 레카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것만 봐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영상보다 자극적이고 어그로를 끄는 영상이 주류입니다.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요. 자극적인 영상이 뭐 어때서 그러냐, 재미만 있으면 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은 결국 혐오와 분노의 물결을 만들고 사회적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죠. 특히 온라인에선 사실 확인도 안 된 정보들이 익명의 탈을 쓰고 마치 사실인 양,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인 양 올라오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불신 사회가 되어버리죠. 서로를 못 믿는 사회는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범인은 수면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해결법은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지키긴 어렵습니다. 잘 자고 잘 먹으면 되죠.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 두 번째, 빅테크 기업. 세 번째, 수면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 1번과 3번은 그래도 개인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멀티태스킹 조금 하거나 잠 조금 못 잔다고 우리의 인생이 망하진 않으니까요. 다만 빅테크 기업은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손가락만 빨며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요한 하리가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 4일제 도입. 두 번째, 감시자본주의 금지. 세 번째,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 마련. 조금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도둑맞은 집중력이 책을 읽어보시면 요하나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해결책들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해결책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바로 시스템의 변화죠. 요하나리는 이러한 집중력 하락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진 건 우리가 나약해서도, 의지가 박약해서도 아니고 절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요한하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응원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는 사람에게 응원을 보내는 거죠. 투표가 될 수도 있고요, 후원이 될 수도 있고요, 서명을 보태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될 수도, 누군가의 유튜브를 구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힘을 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모든 리더의 힘은 팔로워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개개인이 뭉치면 시스템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응원을 보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른 구독 하나가 세상을 바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지금처럼 좋은 인사이트가 담긴 책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